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 전쟁.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런 전쟁을 통해서 공군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비약적인 발전의 그 안 속에는 우리 선배 조종사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육군, 지상군 이제 6.25 전쟁 하면 많이 이야기하는데 공군 얘기를 우리가 살짝 지나가요. 뭐냐면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다부동 전투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언제 우리가 강해지냐면 대낮에 날씨 좋은 날은 우리가 고지를 점령해요. 근데 날씨가 흐리고 뭐 하면 우리가 그 고지를 다시 뺏겨요. 공산군한테. 그게 뭐냐면은 공군의 지원이 있고 없고요. 비 오는 국가는 날은 공군의 지원을 받는. 우리가 비가 안 오고 맑은 날은 우리 공군이 떠요. 그럼 공군이 고지에다가 먼저 막 폭격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빨리 올라가서 또 점령하고 공군이 그런 역할을 계속 해줬는데 우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짧게 나가다 보니까 잘 기억을 못하는 건데 이거 되게 저는 오늘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공중전이라는 거 뭐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는 거는요 다 미군 아니면 유엔 연합군이라고 다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것은 그 안에서 우리 공군이 어떤 작전을 짜고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는 속에만 갇혀 있으니까 네. 당시에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했던 흔적들을 그냥 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군에서는 이번에 다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제2기의 전투 비행단을 편성해서 8일 공군 제10 전투 비행단에서는 김하통수관 가운데 어떠한 일기에도 관계없이 이 전투를 쓰이는 전투가 되어 있다. 자, 유치곤 장군이 이렇게 제11 전투 비행단을 창설을 합니다. 그리고 1970년 10월에 이 제11 전투 비행단이 지금의 대구로 오게 되는 거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서울 대한민국의 중심이잖아요. 지금도 수도이고 가장 큰 도시고. 그러나 이제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지상군도 대구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낙동강 방어선 거치면서 지상군도 이 대구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이뤄나가는데 공군 역시도 창설은 이제 수도권에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2의 창군 같이 이 대구를 중심으로 했다는 걸 사실 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투기 처음 우리 무스탕도 대구로 들어오고 대구에서 한 달 이상 이제 여기서 작전을 펼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대구에 또 공군사령부 그 다음에 미 제5공군 사령부도 이제 이 대구를 중심으로 이제 6.25 전쟁 간에 활동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대구다. 그러니까 제11 비행단이 이제 또 다시 대구로 와서 이제 또 한다.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구가 공군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민의 품격을 이제 매회 할 때마다 이제 등장하는 말이 보면은 대구는 영남 교통의 중심, 또 군사 요충지. 이 얘기가 매번 빠짐없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공군도 대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앞서 말한 이런 지리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맞습니다. 우리 아픈 역사인데 대구가 이제 그 일제도 이 대구가 중요하다 보니까 대구에 어떤 육군의 사령부도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구를 거쳐서 일본에서 대구를 거쳐서 뭐 전주, 대구를 거쳐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이 이제 경성 지금의 서울이죠. 거기에 해서 또 다시 또 만주로 나가는 또 그 전진 기지로 삼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구를 이제 더 그 철도가 지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일제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도 공항을 만들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다. 이 얘기에서 탄생한 게 우리 동촌 비행장, 지금의 이제 대구 공항, 대구 비행장이 11 비행 전투단의 이제 중심 지역이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한반도 남부 지역에 이런 항공부대가 22개나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경상도에는 이제 22개 중에 10개가 이제 설치되어 있었고 그래서 1940년부터 육군성은 이제 대구 그러니까 일본의 육군성이죠. 거기는 대구 항공기지와 일본의 오스키 항공기지를 연결하고 매일 전투기랑 항공수송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거기다 이제 대구에는 이제 그 야스야 항공 주식회사라는 것도 만들어요. 그건 그래서 어떤 회사예요? 그거는 이제 항공기를 만드는 건 아니고 항공기를 정비하고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기항지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이제 일제가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일본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다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 전쟁 때 비행기라도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었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게 우리의 어떤 공군 제공력에 대한 열망은 1910년대, 20년대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있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이 없어도 우리는 그럼요. 다 어떤 식으로든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과 또 중국 만주까지 연결되는 후방 병참 기지로 대구를 삼았다는 건 그만큼 대구가 요충지고 참 매력적인 도시였다는 게 또 한 번 입증이 되는 것 같고요.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럼 대구 기지는 어떻게 좀 활용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전쟁 기간에 미 제5공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공군 사령부도 우리 대구에 있었고 그래서 1955년 1월 9일부로 이제 공군본부가 서울로 옮겨가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여전히 대구가 우리 공군의 중심지였다고 우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955년 11월 1일을 기해서 대구 비행장이 이제 공군기지로서의 역할을 보면 제5 혼성 비행단, 제7 항로 비행단 등 2개 비행단이 이제 이곳에 위치하면서 작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57년도에 이제 우리가 제트 비행단 개편에 따라서 그래서 1959년 12월 대구 동천 비행장에 이제 제2 비행 경납고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최초 항공 수리 시설도 이 대구의 기지에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대만이나 일본으로 우리 항공기를 보내서 수리했었다면은 이제 그 시점부터는 우리가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대구에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1 전투 비행단이 다른 전투 비행단에 비해서 좀 더 특색이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기지로 제11 전투 비행단이 이전하고 나서부터 F4E를 대한민국 공군 최초 도입을 하였고 86년에는 F16 전투기를 최초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제11 전투 비행단은 F-15K를 운영하고 있는 비행단으로서 F-15K는 우수한 성능을 활용한 고고도 공중 우세 작전과 그다음에 F-15K용으로 들어온 공대공, 그다음에 공대지 미사일들을 활용하여서 장거리에서 적을 폭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